네,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동안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죠.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1번째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크게 봐서 종합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네 번째네요. 그러니까 이번이 2017년에 8.2 대책, 18년에 9.13 대책, 작년 19년에 12, 16 대책에 이어서 바로 오늘입니다. 6.17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자, 전체적으로요. 이 좀 내용이 하도 많아서요. 이번 대책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 투기 억제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발표가 나오면서 재미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폭등한 지역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 안정화가 됐던 매물 소진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갭 투자를 통해서 급매물을 소진을 시켜버렸고 오히려 이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만 소진됐군요. 그래서 안정화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서울에 일부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정부 규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동자금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또 투자처를 찾는다. 이게 이제 시장 반응인데 오늘 규제책에서의 가장 큰 핵심들은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와 이제 그동안의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출을 좀 자유롭게 받아서 활용을 했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최근 들어서 풍성효과 지역의 급상승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전매권이라고 해서 분양권을 활용하는 그 가격 급상승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같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번 규제책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규제를 하고 있는 자금을 동결시키는 부분 그리고 뭐 3억 그동안은 그 금액이 3억 이상분에 대한 자금 출처였는데 이제는 그 규제도 없애고 다 자금 출처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예전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효과가 없었잖아요. 잠깐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집값이 뛰었잖아요. 방송 중에 이런 얘기 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사실은 그 전매권이라는 거를 저희도 시장 조사를 나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전매권에 대한 거래는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천시, 뭐 대전광역시, 뭐 그게 올해 이번에 규제됐던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하루에 뭐 1억이 올랐네 이런 어떤 뉴스들을 보셨는데 그 거래들이 통장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두세 번씩 가격을 올려서 거래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실제 분양 가격이나 매매 가격 자체가 다운 계약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거래를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거의 시중에 있는 1,100조 원 가까이 되는 유동자금이 남아 있고 이번에 동학개미들도 주식에 대해서 성공했다가 다시 또 실패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 규제책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심화가 된다고 한다면 또 음성 거래는 여전히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 저도 또 한 가지는 갭 투자가 좀 강화돼서 그 투자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액 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노원구나 상계동에 있는 뭐 4억짜리 아파트가 3억대 실제 전세를 끼고 1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1억에 대한 현금 투자 부분은 지금 현재 생각보다 폭이 넓어져서 20, 30대에도 그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와 관련된 지방의 4억 미만, 3억 미만에 대한 주택은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번에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또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면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기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오늘 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웬만하면 다 규제 지역이 됐고 뭐 대전이나 뭐 청주 이런 데도 다 규제 지역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각종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거. 또 하나가 갭 투자, 또 법인을 이용한 투자 이거 상당히 이제 규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네.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우리 이사님이 좀 짚어주세요. 이번에 아무래도 대책. 이제 그 지방에서 계신 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그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규제 지역 투기에 해당되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거래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대출 규제라든가 가격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본다면 예. 이번에는 전체 비규제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대출 거래가 이제 그 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아닌 최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소진시킨 그 일부 비율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그래서 지방의 주소를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사시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뭐 1년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현행 조건으로 왔었을 때 2년 안에 이제 기존 주택을 팔면은 허용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6개월 이내에 팔고 주시장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내가 들어가서 살 목적이 아닌 다음엔 주택을 사지 말아라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가 제일 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그래서 내가 지금 주택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살 때 2년 동안은 이제 보유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6개월로 단축이 됐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7월 1일부터 실행을 하게 되니까 지방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 주택을 팔아서 서울 주택을 보유하고 또 실제 주소도 이전을 하셔서 거주를 하셔야지만 되는 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위한 서민 자금으로 활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장기 저리 상품들을 이용을 했는데 이게 특히 이런 어떤 규제책에서 벗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로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대출만 해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들어가서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들어가서 산다라는 기준이 이제 그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1년 안에 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지만 되고 안 그러면 대출금을 회수한다라는 조건. 물론 이제 기존 대출 말고 신규 대출부터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대출도 이제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이번에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 이것도 좀 이 투기를 어떤 좀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됐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란 게.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화가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 본인이 그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해서 투자나 아니면 그런 차익을 통한 실현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을 때 기존에는 9억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즉시 회수하는 그런 경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의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3억입니다. 이제 9억에서 3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울 수도권의 전체 주택, 웬만한 주택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책 보니까 이 조진희 이사님이 한 번씩 다 짚어줬던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이 규제 강화 같은 경우가 이 참 시장이 머리가 좋은 게 이거 좋게 말해서 머리가 좋은 게 그러니까 5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여기 이제 전세가 만약 4억이라면 집을 일단 팔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전세 다시 살거나 아니면 뭐 바로 옆집에 전세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억 전세를 주고 그러니까 1억이 남죠. 남는 데다가 요 4억 전세금을 또 대출을 받으니까 내 손 안에 갑자기 5억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5억을 똑같은 5억짜리 아파트 5개를 또 살 수 있는 거죠. 전세를 안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집값 공급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법인 문제도 짚어주셨잖아요, 전에. 이 법인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 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가 강화됐죠.
네. 예, 이것도 좀. 그동안 법인을 활용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합산과세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 각각의 주택을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법인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중과가 되는 부분이 10%방 법인별로 10%밖에 안 됐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중과 비율로 20%를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합산과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혜택을 받는 것들이 이제 규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예. 특히 이제 6억 이하에 대한 그 공제 혜택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도 거의 개인과 동일한 유율로 이제 그 세금을 내시게 됐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투기를 하는 그런 세력들 네. 이제 좀 근절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였습니다.